흐린 봄 아침 병원 창문으로 비치는 빛이 내 오래된 책상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42년간 이 자리에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했던 내 마지막 근무일이었죠. 내일이면 대학병원 내과 과장직에서 물러나 은퇴하는 날입니다. 간호사가 오늘이 마지막 진료 날이라며 환자분들이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아침 확인한 환자 기록 때문이었습니다. 첫 환자 황정식 씨 82세. 내가 30년 넘게 진료해온 환자입니다. 매년 종합검진을 빠짐없이 받아왔고 내가 처방한 약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복용했던 모범 환자였죠. 그런데 어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원인은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간 손상. 내가 처방한 약들이 그를 해친 겁니다. 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황정식 씨가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지팡이 하나로 거뜬히 걸어다니던 그가 이렇게 쇠약해질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식 씨는 다른 병원에서 두 번째 의견을 구했더니 10년간 먹은 약들이 불필요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나는 42년간의 의사 생활 동안 쌓아온 모든 확신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최신 의학 지식을 따르고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모든 이상 징후에 대해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옳았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2만 명이 과잉 진료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은퇴를 앞둔 의사로서 이제야 그 충격적인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80대 이후 받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수명을 줄이는 5가지 이유와 함께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40년 넘게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인 제가 은퇴하며 처음으로 공개하는 진실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박중호입니다. 1942년생으로 올해 83세, 42년간 내과 의사로 일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국에서 연수를 받기도 했죠. 우리나라 건강검진 시스템을 만드는데 힘을 보탰던 것이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 제가 평생 믿어온 의학적 믿음에 대해 깊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은 건강검진에서 받는 방사선 노출의 위험입니다. 현대의 종합검진은 CT 스캔, 폐 CT, 엑스레이 등 여러 방사선 검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모두 우리 몸에 방사선을 노출시킵니다. 1회 CT 스캔의 방사선량은 일반 엑스레이의 100에서 300배에 달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 이런 방사선이 몸에 미치는 영향이 10에서 20년 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이런 장기적 위험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면역계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입니다. 나이가 들면 면역력이 약해지는데 방사선 노출은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이 1년에 여러 번 CT 스캔을 받으면 감염 위험이 2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황정식 씨의 경우 10년간 매년 종합검진을 받으며 수십 번의 방사선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의 면역력 저하는 약물 부작용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저는 제가 진료했던 80세 이상 환자들의 기록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했습니다. 수백 개의 환자 기록을 살펴본 결과 충격적인 패턴이 보였습니다. 방사선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감염 및 면역 관련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노인의학회에서는 이미 노인 환자에게 불필요한 방사선 검사를 줄이라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증상이 없는 경우 정기적인 CT 스캔이나 펫CT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충격적인 진실은 건강검진 후 이어지는 불필요한 약물 처방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경미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대부분 약물 치료를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한두 가지 약으로 시작하지만 매년 검진을 받을 때마다 새로운 이상이 발견되고 그에 따라 약이 추가됩니다. 황정식 씨 같은 사례만 해도 그렇습니다. 10년 전 종합검진에서 경미한 지방간 소견이 나와 간 보호제를 처방했고 이듬해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간 높아 스타틴이라는 약을 추가했습니다. 그 후로도 매년 검진 때마다 작은 이상 소견이 나올 때마다 약을 더했고 결국 그는 10가지가 넘는 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다약제 복용이라고 부릅니다. 5개 이상의 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상태를 말하죠. 80세 이상 노인에게 다약제 복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먼저 약물 간 상호작용 문제가 있습니다. 약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황정식 씨의 경우 간 보호제와 콜레스테롤 약 그리고 나중에 추가된 당뇨약이 함께 작용하여 간 손상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약물 대사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에게 안전한 약물 용량이 노인에게는 과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간과 신장 기능이 크게 저하되어 약물 처리 능력이 50% 이상 감소합니다. 셋째, 약물 부작용이 새로운 증상으로 오인되어 또 다른 약이 처방되는 처방 폭포 현상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새로운 질환으로 오인되어 또 다른 약이 처방되는 시기입니다.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 노인이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할 경우 낙상 위험이 3배, 입원 위험이 2배, 사망 위험이 1.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80세 이상 노인에게 처방된 약물 중 약 30에서 40%가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건강검진 후 발견된 경미한 이상에 대해 너무 적극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진실은 건강검진이 가져오는 과잉 진단과 불필요한 불안입니다. 현대 의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작은 이상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T, MRI, 초음파 등 첨단 장비들은 과거에는 발견할 수 없었던 아주 미세한 변화까지 보여줍니다. 문제는 이렇게 발견된 미세한 이상의 대부분이 실제로는 해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에게서 발견되는 작은 변화들은 대부분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입니다. 예를 들어 80세 이상 여성의 90% 이상에서 갑상선에 작은 혹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중 암으로 발전하는 경우는 1%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두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80세 이상 남성의 80% 이상은 전립선에 이상이 있지만 대부분은 전립선암으로 발전하지 않고 설령 발전하더라도 너무 천천히 진행되어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해롭지 않은 이상을 발견하고 질병으로 진단하는 것을 과잉 진단이라고 합니다. 과잉 진단은 불필요한 치료, 심리적 불안, 경제적 부담 등 여러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심리적 불안은 노인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당신의 갑상선에 혹이 있습니다. 또는 간에 작은 종양이 있습니다. 와 같은 말은 환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수면 장애, 우울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건강검진에서 폐에 작은 음영이 발견된 후 극심한 불안으로 6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 그것은 단순한 흉터 조직이었지만 그 6개월 동안이 스트레스로 인해 그의 건강은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검진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이 실제 질병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이러한 불안이 면역 기능을 저하시켜 감염 위험을 높이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 때로는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역설적인 진실을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충격적인 진실은 건강검진 후 이어지는 불필요한 시술과 수술의 위험입니다.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종종 추가 검사나 시술, 때로는 수술까지 권유받게 됩니다. 문제는 80세 이상 노인에게 이러한 시술과 수술의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장 내시경입니다. 많은 종합검진 프로그램에 대장 내시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대장 내시경 중 장이 뚫릴 위험이 젊은 사람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또한 전처치 과정에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길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또 다른 예는 갑상선 조직 검사입니다. 건강검진에서 갑상선에 작은 혹이 발견되면 종종 조직 검사를 권유받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출혈이나 감염 위험이 있으며 특히 노인의 경우 회복이 느려 합병증 위험이 높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불필요한 수술입니다. 제 환자 중 84세 이영호 씨는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3cm 크기의 간 혹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리 검사 결과 그것은 양성 혈관종으로 수술 없이 지켜봐도 됐던 것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3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미국 노인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상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는 비율이 30%에 달한다고 합니다. 특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작은 이상에 대한 수술이 많았습니다. 수술의 위험은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합니다. 80세 이상에서는 전신마취 자체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수술 후 선망 일시적 혼란, 감염, 혈전 등의 합병증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더구나 나이 든 환자는 회복이 느립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몇 주 만에 회복될 수술도 80세 이상에서는 몇 개월이 걸리거나 완전히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작은 이상 때문에 위험한 시술이나 수술을 받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충격적인 진실은 건강검진 뒤에 숨겨진 약회사와 병원의 수익 구조입니다. 은퇴를 2주 앞둔 어느 날, 제 오랜 지인인 약회사 박 이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큰 약회사의 판매 책임자로 20년 넘게 저와 업무적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는 제게 은퇴 후 약회사에서 자문 역할을 맡아달라고 제안했고, 저는 최근 약회사의 판매 방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매우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약회사들은 특별히 노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 불안 마케팅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에서 약간의 이상만 나와도 적극적인 약물, 치료를 권장하는 교육 자료를 의사들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은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의사가 처방하면 거의 다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보상 체계입니다. 특정 약물 처방량이 많은 의사에게는 학회 참가비 지원, 연구비 제공, 자문료 지급 등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약회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도 이런 구조의 일부입니다. 병원 경영진과의 회의에서 저는 노인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장은 종합검진센터가 병원 수익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실제로 종합검진은 병원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기본 검진료도 비싸지만 이상이 발견되면 추가 검사, 약물 처방, 시술 등으로 이어져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건강검진은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한 번 검진을 받으면 작은 이상이 발견되어 다음 해에도 다시 검진을 받게 되고
이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 구조 속에서 의사인 저 역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병원의 수익을 위해 때로는 불필요한 검사나 처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환자에게 최선이라고 믿으며 행동했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을 알리는 것이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 특히 노인 환자들이 이런 수익 구조에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80세 이상 노인에게 건강검진이 해로울 수 있는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노년기의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은퇴 후 저는 노인 건강에 관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40년간의 의사 생활을 통해 깨달은 진정한 건강의 의미와 80세 이상 노인분들을 위한 실질적인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건강은 병원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건강은 매일 활기차게 생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삶을 즐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종합검진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80세 이상에서는 불필요한 검사와 약물을 줄이자는 것이 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노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관리법, 진정한 장수의 비결을 제안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기만 해도 심장병, 뇌졸중, 당뇨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걷기가 어려우면 앉아서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연구에서 운동이 어떤 약보다도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둘째, 건강한 식습관입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고 소금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두부, 생선, 닭고기 등이 좋은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장수 마을로 유명한 일본 오키나와와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노인들은 모두 채소 위주의 식단과 적절한 단백질 섭취가 특징입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 유지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건강에 큰 해를 끼칩니다.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거나 취미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명이 5에서 7년 더 길다고 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패턴이 바뀌지만 여전히 질 좋은 수면은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낮에 활동적으로 지내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수면은 면역력 강화, 기억력 유지, 심혈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째, 약물 정리입니다. 복용 중인 약이 5개 이상이라면 주치의와 상담하여 정말 필요한 약만 복용하도록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이 있다면 한 의사에게 모든 약을 보여주고 상담하세요. 많은 경우 약을 줄이면 오히려 건강이 좋아집니다. 이러한 건강관리법은 약물 치료나 비싼 검사보다 효과적이며 부작용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제 환자 황정식 씨는 제 조언을 따라 약을 줄이고 매일 공원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그는 휠체어에서 벗어나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간 기능도 크게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병원 검사 수치보다 활동적인 일상, 좋은 인간관계, 긍정적인 마음가짐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필요한 치료는 받아야 하지만 검사와 약물에 의존하기보다 일상에서의 건강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매주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하며 이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가 42년간의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나누는 것이죠. 건강한 노년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만들어집니다. 제 강연을 들은 많은 노인분들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85세 김정호 씨는 10가지 약을 복용하다가 주치의와 상담 후 3가지로 줄였습니다. 그 결과 어지러움이 줄고 기력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82세 이영숙 씨는 매년 받던 종합검진 대신 그 돈으로 수영 강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을 배우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건강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장수하는 노인들의 공통점은 병원 의존도가 낮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장수 마을로 알려진 지역들의 노인들은 대부분 규칙적인 신체 활동, 사회적 관계 유지, 식물성 식품 위주의 식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이나 검사에 의존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노후 건강검진에 숨겨진 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검진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며 특히 80세 이상에서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충격적인 5가지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과도한 방사선 노출, 불필요한 약물 처방, 과잉 진단과 불안 증가, 위험한 시술과 수술, 그리고 약회사와 병원의 수익 구조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정한 노후 건강관리법, 즉 장수의 비결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사회적 관계 유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약물 정리가 노후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비싼 종합검진과 수많은 약물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일상에서의 건강한 습관으로 진정한 장수를 누릴 것인가?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 수면의 질을 높이는 7가지 비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흐린 봄 아침 병원 창문